39장 홀로 있음에 관하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세이의 원제목은 들라 솔리튜드입니다. 여기 솔리튜드라는 말은 고독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해왔는데 이것을 홀로 있음으로 번역한 것은 상당히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몽테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느끼는 외롭고 쓸쓸한 이런 감정이라기보다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상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맨 처음에 이제 몽테뉴는 그 관조적인 삶이 중요하냐 혹은 정치적인 삶이 중요하냐에 대한 논의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양의 어떤 지적인 전통 속에서 관조적인 삶이나 정치적인 삶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행복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플라톤은 국가에서 관조적인 삶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고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정치적 삶과 관조적인 삶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대비하는 그러한 논의를 펼친 바가 있죠. 또 키케로는 이제 의무론에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즉 나는 여가시에도 한가한 적이 절대 없었고 혼자 있을 때에도 결코 고독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인용을 하면서 여가 속에서도 공적인 의무감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서 늘 정치적인 삶을 지향을 하는 이러한 태도를 모범으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네카 같은 경우에는 한가로움에 대하여에서 세상에는 쾌락을 찾는 삶, 관조에 바치는 삶, 행동으로 매진하는 삶이 있는데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몽테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삶과 관조적인 삶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행복한가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이제 제쳐두고 나름대로 홀로 있는 삶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에세이를 시작을 한 겁니다. 우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동적인 삶의 가치를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명분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이제 흔히 말을 하죠. 근데 몽테뉴가 볼 때는 사실은 이 말 자체로는 훌륭하지만 사실은 자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몽테뉴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제 뭐 자기가 희생을 해서 자기가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하지만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채울 목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활동적인 삶의 이면에 숨겨진 어떤 위험성도 또 분석을 합니다. 먼저는 이제 그리스의 7현인 중에 한 명인 비아스의 말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비아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경우에는 언젠가 증오하게 될 사람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쁘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아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악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와 비슷하게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 같은 경우에는 선한 사람이 드물다라고 썼습니다. 이제 그의 19에서 보는 것처럼 테베의 성문수와 나일강의 어기수가 모두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테베는 이제 두 군데가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의 테베죠. 그리스의 테베는 성문수가 7개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어기수도 7개죠. 그렇기 때문에 유베날리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선한 사람은 이렇게 드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를 근거로 봤을 때 세상은 사악한 사람이 많으며 그만큼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또 역시 들고 있는데 비아스의 우스갯소리라든지 아니면 알부케르크의 그런 일화 같은 경우에는 선한 사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소박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선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믿음이기도 하고 시칠리아 입법가인 그 카론다스 같은 경우에는 사악한 자들과 어울린 사람을 처벌하는 독특한 법을 시행을 하면서 선한 사람이라도 악한 사람 곁에서는 쉽게 부패한다라는 그 입법 취지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사자성어로 금묵좌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이제 안티스테네스이지만 몽테뉴는 이제 안티스테네스의 견해에 대해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다 병에 감염되는 의사가 있는 것처럼 안티스테네스의 견해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사악한 사람이 많다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추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명한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홀로 있을 수 있는가?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 하는 실수는 일에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일의 종류만 바꾸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켰지만 내면에서는 아직 홀로 있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죠. 만약에 이제 세상 일에서 비롯되는 근심과 골칫거리를 마음속에서 내몰지 않는다면 어디에 있든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몽테뉴가 볼 때 진정으로 혼자 있는 힘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는 가족을 잃고도 겁에 질리지 않았던 철학자 스틸폰 같은 사람이죠. 또 안티스테네스 같은 사람, 또 파울리누스 주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나 건강, 배우자, 자식 등과 같은 것을 온전히 자기 소유라고 여기고 집착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모범적인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몽테뉴는 이러한 태도와 더불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온전히 자유로운 골방을 하나 마련해 줄 것을 조언을 합니다. 이 골방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몽테뉴는 우리 마음이 자기와 벗하고 자신을 상대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받아들이고 내줄 것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혼자 있다고 해서 지루한 게으름에 빠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누구나 그럴까요? 몽테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향해 돌아볼 수 있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면에서 몇 가지 이제 몽테뉴가 예를 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투에 임하여서 화승총에 관역이 되고 상처투성이인 채 굶주리기도 하고 성문을 열어주니 아사하겠다고 막 작정하고 이렇게 애국심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쾌락을 맛보고 있는 군주나 제후를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장을 넘어서야 서재를 나서는 학자들의 생활도 어찌 보면 열정은 아주 굉장히 고귀해 보이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그냥 죽거나 혹은 운율이나 철자법에 대한 공허한 설명을 남길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 매진한다든지 애국심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순수한 학문의 세계를 집착을 해서 거기에 열정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공허하다, 이것은 맹탕이자 가짜 주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흔히 가치롭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그러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홀로 있음의 큰 원칙과 방법을 실제로 실천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은퇴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들을 위해서 몽테뉴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가방을 꾸리고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억센 멍에를 풀어놓고 오직 자신하고만 혼인할 때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은퇴 생활을 하시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몽테뉴가 이제 자신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가 이제 남은 여생을 몽테뉴의 성에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와 같은 그러한 생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조언을 한다고 봐야겠죠. 자, 이때 이제 몽테뉴가 경계하는 것은 이러한 덕행도 적절한 중용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러 안락함을 포기한다든지 뭐 자기의 눈을 후벼 파고 재산을 강물에 던지고 고통을 일부러 자청하는 것은 과도한 선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용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은퇴 생활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일은 적당한 이제 일은 힘이 들거나 지루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텐데 적어도 자신은 살림살이에 관련된 일은 취향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소플리니우스의 조언에 등장하는 활동은 적당하지 않는다고 평을 하는데, 이 소플리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에세이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은거 생활을 통해서 학문에 전념할 것을 조언을 했는데
이것은 몽테뉴가 볼 때 학문에 전념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고 적절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명성을 얻을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키케로의 주장과도 비슷하면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물러난다는 말의 의미를 부연 설명을 해본다면 당장의 현실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플리니우스와 키케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세계를 벗어나지만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의 세계를 꿈꾸며 그때 자신들이 어떻게 남아있을까에 관심을 두는 거죠. 몽테뉴는 이제 이러한 태도는 절반만 물러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들보다는 내세에 대한 약속을 믿고 신심으로 종교적인 은거에 전념하는 이들이 훨씬 더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몽테뉴의 이러한 설명에서 주목할 점은 독서와 학문 활동 같은 것의 숨은 함정입니다. 이런 것은 겉으로 볼 때 무해하고 은퇴자들에게 적절해 보이지만 실은 그 속에 본인의 사후 얻게 될 명성에 대한 욕망이 감추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쾌감을 따라가다 보면 건강을 해칠 위험이 다분하다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필리스타스라는 말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래 그리스어에서 필레테스라는 말은 연인을 뜻합니다. 한편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집트인들은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 펠레테스라는 말로 도둑을 가리켰는데 이 세네카가 이제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51편에서 이 두 단어의 발음에 기초해서 쾌락이 이집트인이 연인이라 부르는 도둑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어 목을 조르려 한다 라면서 쾌락을 쫓아내라고 조언한 바가 있는데 몽테뉴가 이제 이것을 보고 이 필리스타스라는 말을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이 독서와 학문 활동이 마치 도둑과 같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이제 이 필리스타스라는 말을 적었는지는 좀 이유가 좀 불분명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근거로 해서 몽테뉴는 기분을 북돋는 쉽고 재미있는 책이나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방도에 대한 충고를 주고 위안을 주는 책들만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이가 점차 앗아가는 바람에 점차 사라져 가는 재미 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재미들을 맛보고 훈련을 하며 삶의 즐거움을 이와 손톱으로 꽉 틀어쥐고 쥐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몽테뉴의 기준에서 보자면 플리니우스와 키케로가 생각하는 은거는 그가 원하는 홀로 있음이 아니라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잠시 몸을 움츠리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의견의 균형추를 다는 차원에서 세네카의 말들을 편집해서 제시함으로써 마무리를 했죠. 자, 그래서 그간 유지했던 이름과 영광에 대한 관심을 모두 벗어버리고 자신의 내면으로 물러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유명한 데카토라든지 포키온, 아이스티데스를 떠올리라고 조언을 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기본적으로 홀로 있음에 대해서 몽테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관조적인 삶과 사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뛰어넘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몽테뉴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에세이가 되겠습니다.